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불교의 핵심을 담은 불교성전은 총 4장으로 구성됐으며 봉정식은 오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임명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교계 인사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가장 먼저 예방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관광 자원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드론의 보급화로 쉽게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지만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어사가 시민단체들과 불법 드론 촬영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과 수행 환경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를 규탄했습니다. 서울시의 종교단체 지원 공모 사업 중 불교계는 단편적이고 일회성이 강한 사업들을 주로 이뤘습니다. 이웃 종교는 다양한 사업을 선보인 가운데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 변화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최초의 종단본 불교성전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불교성전은 총 4장으로 구성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불교의 핵심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봉정식은 오는 24일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의 100년 대계를 위한 첫 종단본 불교성전이 출간됐습니다. 지난 2019년 불교성전 편찬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편찬 작업에 들어간 지 2년여 만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단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불교를 처음 접하는 초심자부터 불교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하는 불자들까지 불교성전은 모두를 아우르는 불교 기본서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법회를 한다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한 권으로 불교성전을 편찬을 해서 발간하고 그걸 대중들한테 전달을 하는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불교성전은 총 4장으로 첫 장 거룩한 부처님은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 여러 경전에서 발췌한 내용을 서사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장 위대한 가르침은 모든 것은 변하며 삶은 괴롭다는 것, 궁극의 가르침 무아 등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장 보살의 길에서는 믿음과 보시의 공덕, 계행과 삼귀하는 법 등 수행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장 불국토 구연에서는 제가자의 수행과 출가자의 삶은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화합하는 중생과 지도자의 면면을 다뤘습니다. 이와 함께 성전 뒷부분에 부록을 수록해 부처님 당시 인도 지도와 4대 성지의 모습, 불교사 연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받아서 정보판을 하루속히 올해 내로 정보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 교재로서의 어떤 지침이라고 하는 불교 성전을 근거로 한 교육용의 어떤 그런 지침서가 나와야 될 거고. 종단본 불교성전 봉정식은 오는 24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포교원은 불교성전이 사부대중에게 널리 보급돼 법회와 교육, 수행, 경전 독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지난 15일 임명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교계 인사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가장 먼저 예방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조했으며 원행스님은 국난을 극복하는 데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이 어제 종교계 인사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가장 먼저 예방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국가와 국민이 힘들 때마다 특히 불교계가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관련해 해결 국면 앞에서 더 높게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국민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불교계가 오히려 좀
그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또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또 해주는데 오히려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원행 스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며 합심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소집단의 어떤 이기만을 생각할 게 아니고 전체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합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올림픽 등 스포츠 외교로 책임이 더욱 큰 시점이라며 격려와 함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황희 장관은 종교를 포함해 문화와 체육계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선결 과제로 꼽고 관련 분야가 사회와 더불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 뉴딜 정책을 강조하며 특히 불교와 전통문화 관광 자원화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종교 중에서도 특히 불교계에는 우리의 역사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통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문화재와 또 크게 다르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교계와 또 불교계와 또 자주 소통도 하고 또 우리 문화재청하고도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목동 국제선센터를 자주 왕래하며 불교 문화에 높은 관심을 보여온 황희 문체부 신임 장관이 불교계와 어떻게 소통하고 세계유산 연등회를 비롯해 불교의 전통문화 자산을 어떻게 관광 자원화해 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만나 출마 의지를 다지면서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조언을 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주 4일 근로제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등을 강조한 뒤 불교계에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샘물은 마실 수 있지만 양이 많지 않고 큰 물에 배는 띄울 수 있지만 물을 마실 수는 없다며 조화로운 정책을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총무원장 스님 말씀처럼 서울 시민을 위한 예인선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벤처가 성공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생활의 정치를 시작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살갗에 와닿는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대전환이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다음 달 4일 예정된 조계종 제17대 중앙조계 보궐선거에 출마한 고은사 범종 스님과 관음사 향림 스님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제377차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통도사 범용, 보화, 성화 스님을 비롯해 고은사 범종 스님, 관음사 향림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어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며 고은사와 관음사는 단일 후보로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하늘을 날며 아름다운 풍경을 다양하게 촬영할 수 있는 드론의 보급화로 남녀노소 누구나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정총림범어사가 부산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 드론 촬영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과 수행 환경 보호를 위해 나섰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산 자락에 위치한 금정총림 범어사. 사시사철 빼어난 풍경을 보여주는 금정산과 조화를 이루는 범어사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난 불법 드론 촬영으로 문화재 훼손과 수행환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범어사와 금정구청, 부산시민단체가 어제 범어사 드론 감시단을 발족했습니다. 최근 드론 동호인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니까 범어사 스님들의 그 수행 공간이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불법 드론 감시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범어사 드론 감시단은 범어사 대중스님과 부산문화지킴이, 범시민 금정산 보존회, 환경운동 실천본부 등의 회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감시단은 매일 한두 명씩 조를 지어 범어사를 순찰하고 경내에 현수막을 붙여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또 범어사를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호를 요청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범어사는 감시단 활동을 통해 문화재와 수행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으로 진행되는 드론 촬영이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드론 불법 감시단을 통해서 우리 스님들의 수행 환경과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람합니다. 범어사 드론 감시단은 불법 드론 촬영 단속과 함께 관할 지자체와 문화재 불법 촬영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어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산호위와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주장한 하버드대 램자이어 교수를 규탄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전국이 절정의 강추위를 맞은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열리는 정기 수요 시위를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형식이 아닌 소수 기자회견 방식으로 봉행됐습니다. 지난 12일 최고령 피해자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생존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는 이제 15명에 불과합니다. 정복수 할머니를 비롯해 세상을 떠난 피해자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와 연불이 진행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함께 힘과 위로를 주십시오. 대통령님 당신의 단호한 말 한마디에 국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70여 년의 한을 풀고 남은 여생을 편안히 사실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으로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하버드대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를 규탄했습니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은 역사적 사실이 빈약하고 여러 국제기구의 연구 조사 자료를 무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램자이어 교수의 주장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2차 가해이며 성노예제가 남긴 깊은 상흔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는 폭력적 행위입니다. 폭력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와 공모하며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산호위와 정의연은 일본이 과거의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한 태도를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참여하고 사죄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일본 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단호함을 기도하고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피해 할머님들의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떠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생존해 있는 피해 할머니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진실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통일시민운동가이자 시인 백기환 선생의 장례식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참석해 조문했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분향소를 조문한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은 고인을 위해 독경과 연불을 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고 백기환 선생은 일생을 민중운동에 투신해 노동자를 위한 활동에 다수 참여했으며 사회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집회, 행사 등에도 참석해 응원과 위로를 전하는 등 인연이 깊었습니다. 조문에는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해문 스님을 비롯한 7명의 사회노동위원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종교단체 지원 공모 사업 중 불교계는 단편적이고 일회성이 강한 사업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반면 이웃 종교는 영화제와 인문학,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사업을 보였는데요. 시대 흐름에 맞춰 불교계의 사업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는 매년 종교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종교계의 사회공헌과 문화예술을 시민이 향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0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54가지의 종교단체 지원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불교계는 10개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포기 1건을 제외하고 9가지 사회공헌과 문화예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산사음악회와 전통 장만들기, 어린이 축제, 팥죽 나눔 등 단발적인 행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아 사업 아이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됩니다.
절 행사가 되게 스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제가불교 단체들하고 이렇게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개발을 하고 지속적인 사업들이 이제 필요하죠. 불교계와 달리 이웃 종교는 기독교 영화제, 청소년 토크 콘서트, 이태석 신부 10주기 북콘서트, 도시 재개발 사진 공모전 등 이색적인 사업들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종로 5가에 스며든 기독교 역사와 현장을 다룬 인문학 강의나 팬데믹 시대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각 종교인과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불교계는 선을 주제로 한 작가들의 예술작품과 시대를 이끈 고승의 서화전, 남북 여성불자들의 미술품 전시 등 눈길을 끄는 사업이 있었지만 일부에 그쳤습니다. 또한 불교계 포교 취약계층인 청소년 관련 사업은 전무해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다른 종교단체들에 비해 불교의 활용이 적은 실정입니다. 이에 각 사찰별 특성을 살려서 산중사찰은 순례길 개발, 도심사찰은 문화행사와 시민 강좌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올해 종교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선보이기 위한 불교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문화재청이 전국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시도지정 문화재 등 8,7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1년도 문화재 돌봄 사업을 시행합니다. 문화재 사전점검과 일상관리, 수리 등을 담당하는 돌봄 사업은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지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3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다수의 상시 인력과 수리 기능자를 통해 문화재 효율 관리와 모니터링 등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은 경미 수리의 기준 확보를 위해 중앙문화재 돌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과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도 발족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26회 일반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와 국제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를 각각 실시합니다. 일반 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는 불교대학 졸업자와 2021학년 졸업 예정자,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졸업자 등이 대상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졸업자는 조계종 포교원에, 불교대학 졸업자는 불교대학에 3월 19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는 조계종 소속 스님과 종단 등록 신도로서 2월 24일까지 국제포교사회나 포교원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일반 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 필기는 4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비롯해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제주국청사 부설 마야유치원이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진 촬영으로 졸업식을 대신했습니다. 지난 16일 제주 마야유치원에서 진행된 졸업식에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32명의 졸업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천진불들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캐릭터 인형과 포토존 사진 촬영으로 졸업식을 대신한 마야유치원은 아쉬운 여건 속에서도 원생과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김희수 관장은 부처님의 지혜로 어린 친구들이 올바른 배움을 실천할 수 있는 불교 유치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신행 활동뿐만 아니라 방송 포교 환경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회양하기 위한 신행 공동체 BTN 붓다회가 있는데요. 함께 만드는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하시면 방송 포교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문화, 복지 포교의 법 등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가족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